안녕하세요.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상미입니다. 여러분, 타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식이 있다면 배우고 싶으십니까? 네. 모든 사람들의 고민 1순위는 모두 인간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관계를 사람들은 가장 어려워했을까요? 친구 관계, 가족 관계, 교회에서 성도님들과의 관계, 어떤 관계였을까요? 정답입니다. 네. 우리 가족만 힘들고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모든 가족은 현관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집만의 고통과 고민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이건 좁은 공간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다 보면 누구나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엄마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거 우리를 하나로 보는 거죠. 사람 중에는 나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 타인과 잘 지내려면 가장 1단계, 누구랑 잘 지내야 할까요? 나 자신과 잘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저 인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저 인간은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어.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모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공부하면 타인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도 잘 지내고 타인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영국에서는요, 2019년부터 인간관계를 정규 교과 과목에 넣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생 때 뭘 배우냐면 1단계가 남에게 잘하자를 배울까요? 저는 그 교과서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린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또 학교에서 타인에게 잘해라, 타인에게 양보해라, 네가 참아라, 네가 잘못했지, 네가 반성해라. 한국 문화가 이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가 내 마음이 병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요, 나의 안전을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죠. 타인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부드러운 말로 죄송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타인이 내 경계를 막 침범해 올 때 이까지가 제 금이거든요. 이 금은 밟지 마세요. 네, 부드럽게 친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너무 멋지죠? 우리는 나 이러면 불편해요. 나 이러면 상처받아요. 이런 말들을 친절하게 남에게 표현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 그리고 내 의견을 말하는 법도 조심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나의 안전을 지키고 타인과 나 사이에 경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인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꼭 필요한 공부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내 진심을 표현하고 어떻게 화해에 도전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3을 기억하세요. 336법이라고도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3분 동안 3m 떨어져라. 그러면 여러분 3m 떨어지세요 이랬더니 6개월, 1년 떨어져서 안 붙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3분 동안 우선 갈등이 생겼을 때는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내 손도 한번 씻고 양치도 한번 하고 또 음료수도 한 잔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는데 최소 3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3분 동안 3m 떨어져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아이가 갑자기 왜 저럴까? 내가 한 어떤 말 중에서 저렇게 화가 난 걸까? 혹시 내 잘못은 없나?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삼생일말하자. 자, 삼생 뭘까요? 삼생
예, 정답입니다. 3번 생각하고 일말, 한 번 말하자. 정답입니다. 네. 우리는 화가 나면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특히 가까운 사이에는 더 말을 쉽게 하지요. 그런데 한 번 내뱉은 그 말 때문에 평생의 상처가 되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부모 자녀가 안 보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의 중요성, 상대에게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런 우리의 노력은 정말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갈등을 겪고 나서 화해라는 참 건너기 힘든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자랄 때 부모님께서 화해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화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미안해. 우리 서로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과할게. 너도 받아줘. 이게 쉬웠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화해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과 공포가 높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먼저 사과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그러면 내가 더 상처받을 텐데 이 불안과 공포가 커져서 화해하는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도 얼굴 보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사회생활의 능력이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나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부장님이 나 싫어해. 우리 대리님이 자꾸 나한테 야단쳐. 회사 안 가. 이런 20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교육도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아주 강력해요. 뭐 하지 않기? 험담하지 않기입니다. 자, 여러분, 타인을 험담하는 걸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보면 늘 만나면 타인을 험담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있으시죠? 네.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요, 타인을 험담하면서 시간 허비하는 것을 굉장히 시간 아까워합니다. 네, 험담하지 말기는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제1순위였습니다. 자, 험담하는 사람의 심리를 알고 나면 오늘부터 타인을 험담하기가 싫어집니다. 자, 험담하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지숙이를 계속 험담해요. 사람들만 만나면 지숙이 정말 이기적이지 않냐? 지숙이 정말 잘난 척 많이 하지 않냐? 지숙이 쟤는 아부장이어서 어른들한테 사랑받는 거지 실력은 없어. 제가 지숙이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흉보면서 동의를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숙이보다 잘났어요? 못났어요? 못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까 나보다 잘났어요. 내가 이렇게 말로 끌어내리지 않으면 지숙이는 내 위에서 내려올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질투와 시기라는 독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아무리 이 친구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나의 험담으로 이 친구의 레벨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나보다 아주 잘 나가는 친구, 부러운 친구를 험담하지 않아요. 더 친하게 지내야죠. 더 가까이 가야죠. 더 가까이 가서 이 친구의 노하우, 사랑받는 노하우, 예쁜 노하우, 세상에서 인정받는 노하우를 옆에서 배우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지숙이보다 상미가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험담하다 보면 이 친구랑 멀어져요. 그럼 영원히 나는 지숙이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험담하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한 악소문. 자,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악소문에서 그것이 진실일 확률은 몇 %일까요? 10% 정답이에요. 예, 10% 미만입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소문과 악소문은 한 다리만 건너면 진실의 가능성이 10%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자, 답은요, 내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작은 데서 감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와서 좋은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남을 험담하고 헐뜯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매 순간에 작은 감사를 찾는 사람들은
타인을 험담하고 욕하고 소문을 전달할 시간도 마음도 없습니다. 매사에 감사한데 남을 험담하는데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는 사람의 심리를 알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인간관계 잘 맺으려면 진심을 다해 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거절 잘하십니까? 네. 왜 나는 거절을 못할까 생각해 봤어요. 저의 욕망이었어요. 상민은 착한 사람이야? 상민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은 제 욕망이 제 인생을 망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절을 안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흔쾌히 수락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아주 간단한 노하우 몇 개 배워보았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거리두기도 잘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뭘 잘해야 되죠? 뭘 잘해야 돼요? 험담하지 않아야 하고 거절을 잘해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짧은 것들 오늘 함께 공부해 보았어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실천해야 내 것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 팁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상대에게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고마움을 잘 표현하질 맞아요. 않죠.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할 땐 첫 번째 이름을 꼭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고마워 이거랑 인우 씨 정말 고마워요. 다르네요. 예, 이건 느낌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꼭 눈을 바라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인우 씨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예, 네. 이렇게 이름을 부르자. 두 번째는 체온을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팔을 잡았죠. 맞습니다. 따뜻해요. 네, 그러면 체온과 눈빛과 메시지를 동시에 기억하게 되거든요. 훨씬 더 고마운 마음으로 상대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다음 주 강연은 어떤 강연으로 좀 전해주실 건가요? 네,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우리가 노후를 맞이하는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친구를 잘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지혜로운 인간관계 맺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팁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좋은 꿀팁들 막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백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하여!